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인가 하고 많이 의아해했는데요. 아침에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3시간 만에 완독할 정도로 술술 읽히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통해 JS가 뭔지 참참참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산해진미 도시락도 옥수수 수염차도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고가 경만에게 초콜릿을 권하는 부분에서 마음 한구석이 짠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의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24시간 언제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곳, 아니면 내 캔에 10,000원짜리 맥주를 사는 곳, 담배를 사는 곳, 간단한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곳,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편의점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며 모든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곳입니다. 김호연 작가는 이 소설에서 편의점을 인간들의 주유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는 곳이고 손님이나 점원이나 예의 없이 머물다 가는 공간, 물건이든 돈이든 충전을 하고 떠나는 곳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편의점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며 모든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편의점에는 편의점에 대한 이러한 좋은 점, 편리한 점보다는 소설의 제목에서도 표현했듯이 독자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마치 소설 속에 나오는 Always 편의점처럼요. 그 불편함이 사람과의 소통과 따뜻함, 위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서점을 통해 그것도 아니면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도 책이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도서관에 책 예약하기가 대기 순서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렇지만 따뜻한 사람들 간의 소통, 그리고 대화, 그리고 그 불편한 것들이 위로가 되는 것을 한번 느끼고 싶다면 꼭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자, 그럼 불편한 편의점 책 리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의점 주인의 따뜻함. 편의점을 운영하는 염여사의 입장에서 이 편의점은 돈을 술술 벌어다 주는 곳이 아닙니다. 염여사는 교사 연금으로 자기 몸 하나는 건사하고 살 수 있었다. 남동생은 돈을 벌려면 매장이 최소 3개는 되어야 한다면서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을 강조했지만 염여사는 이곳 하나만 운영하는 것으로도 충분했다. 처음부터 그럴 줄은 몰랐지만 이제 오여사와 성필씨는 이 편의점이 아니면 생계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고 시연 역시 공무원 시험 준비에 드는 돈을 여기서 충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생 사장이나 자영업과는 거리가 멀었던 염여사가 편의점 경영에 신경을 쓰게 된 것은 이 사업장이 자기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삶이 걸린 문제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였다. 사례를 거부한 사내에게 어떻게든 보상하고 싶었다. 사내가 필사적으로 자신의 파우치를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자 노숙자임에도 올바른 행동을 한 걸 지지해주고 싶었다.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여준 노숙자 사내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었다. 두 번째, 독고씨 말의 따뜻함. 이 책이 주요한 인물인 독고씨의 말은 독자들이 내용을 파악하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진심,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아니요, 잃어버리면 안 되고 아무튼 뭐든 도울 거 있으면 말해요. 일상에서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말을 끊어서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우린 너무 답답해하고 불편함을 느끼며 분명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염여사는 우연히 알게 된 노숙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라고 믿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염여사는 그의 느린 말 안에서 그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염여사는 서비스업에는 정말 불편한 일이지만 알코올성 치매에 걸린 독고를 편의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독고씨는 시선을 피한 채 곤란한 듯 광대를 연신 실룩이다가 작은 눈을 돌려 그녀를 살폈다. 저한테 왜 잘해주세요? 나 누군지 모르잖아요. 고마워요. 곧 나온 소주 한 병을 그녀가 직접 뚜껑을 따 독고씨에게 따라줬다. 그리고 자신의 소주잔도 채웠다. 세 번째, 소통의 따뜻함 그리고 위로. 이곳을 드나드는 손님들이나
직원들 모두 삶을 관통하는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 시연, 커리어의 끝자락에 있는 작가 인경, 혼술만이 유일한 낙인 회사원 경만, 자식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고통스러운 엄마 오여사 선숙. 이들이 자신의 상황에 갇혀 힘들어하고 불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도 이 불편함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는 마법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마법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관심과 소통이었죠.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행복이라고.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이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해야 한다고. 우리가 겪는 힘든 일들은 결국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고 나눈 과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 고통 속에서 기억을 잃고 겨우 세상에 눈을 뜨고 나서야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연민의 시선을 가질 수 있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법을 깨우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주위엔 아무도 없었고 소통할 사람을 찾기엔 이미 늦은 듯 했다. 그러나 힘을 내야 했다. 고통의 기억을 잊으려 허기조차 잊고 술로 뇌를 씻어보려 하지만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기억을 휘발시켜버리고 이제 내가 누구라고 조차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다. 부끄럽지만 살기로 했다. 도울 것은 돕고 나눌 것은 나누고 내 몫에 욕심을 가지지 않겠다. 삶이란 어떻게든 의미를 지니고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